이 연극은 모두 그로버즈 코너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연극은 음악도 없고 장치도 없다. 관객이 장내에 들어서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곤 희미한 조명을 받고 있는 텅 빈 무대뿐이다. 이 연극은 우리 읍내라고 합니다. 읍내 이름은 그로버즈 코너즈라고 하는데 뉴햄프셔주에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경계선 바로 건너가 되죠. 첫째 막에선 우리 읍내 하루를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때는 1901년 5월 7일 동이 트기 직전입니다. 저쪽 동력 하늘엔 산을 등지고 햇살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샛별이 지기 전엔 의뢰이 저렇게 영롱한 빛을 내죠. 자, 그럼 우리 읍내 지리를 설명해 드리기로 하죠. 여기가 행길입니다. 행길 뒤쪽엔 정거장이 있고요. 찻길은 저쪽으로 나 있습니다. 찻길 건넌 폴란드 사람 부락인데 프랑스계 캐나다 사람들도 섞여 삽니다. 저쪽엔 조합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와 유일신교회는 훨씬 저쪽이죠. 그리고 침례교회는 골짜기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건 시청 건물인데 우체국도 이 안에 있죠. 지하실은 형무소로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 브라이언이 바로 이 계단에 서서 연설을 한 적이 있죠. 이쪽 둘런 상점들이 즐비하고 그 앞엔 말굽빔에는 말뚝과 승마대가 있습니다. 우리 읍내엔 5년은 더 있어야 자동차가 나타날 것 같군요. 읍내에서 제일 부자인 은행가 카틀라이트 씨가 사게 될 겁니다. 저기 언덕 위에 있는 커다란 흰색 집에 살고 있죠. 이게 반찬가게고요. 이건 모건 약국입니다. 누구나 하루에 한 번은 가게에 들리던지 약국에 들리게 될 겁니다. 국민학교는 저쪽에 있고요. 고등학교는 훨씬 저쪽이죠. 매일 아침 9시 15분과 점심때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왼통 운동장에선 애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여기가 우리 의사댁입니다. 깁스 선생 댁이죠. 이건 깁스 부인이 가꾸는 마당입니다. 옥수수랑 완두콩이랑 밤콩이랑 접시꽃이랑 헬리오트로트 그리고 우엉이 한창이죠. 그 당시엔 신문이 일주일에 2번 나왔습니다. 그로버즈 코너즈 센티너리라는 신문입니다. 여기가 바로 외편집국장 댁입니다. 이게 그 부인이 가꾸는 마당이고요. 깁스 부인 댁 마당처럼 여기도 해바라기가 가득 났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이틀 무렵입니다. 저기 찻길 건너 오두막집에만 불이 켜져 있군요. 폴란드 태생 여인네가 조금 전 쌍둥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 크루엘 집에선 아들이 신문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거장에선 꼬마 호킨즈가 5시 45분 보스톤행 열차에 신호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기 깁스 이사가 오는군요. 쌍둥이 난 집에서 돌아오는 길이죠. 그리고 집에선 그의 부인이 조반 준비를 하려고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깁스 부인이 오른쪽 아래층으로 내려온다. 그녀는 부엌에서 창 차이를 올리고 스토브에 불을 피우기 시작한다. 깁스 이사는 193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로 세운 병원 이름은 그의 이름을 딴 것이죠. 사실은 깁스 부인이 먼저 죽었죠.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오하이오주 캔톤으로 출가한 딸 리베카를 보러 갔다가 거기서 그만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 위 공동묘지에 누워있죠. 자, 여기 외부인도 조반 준비를 하려고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기선 깁스 의사가 옵니다. 밤중 1시 반에 깨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쌍둥이를 받으러 갔었죠. 저기선 크로엘댁 아들이 웹씨가 출간하는 센티노를 돌리면서 옵니다. 깁스 선생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잤니, 조? 선생님, 누가 아픈가요? 아니다. 저쪽 폴란드 사람 부락에서 쌍둥이를 낳았단다. 신문 여기서 드릴까요? 그래, 이리다오. 수요일 이후 뭐 중대한 일이라도 일어났니? 그럼요. 포스터 선생님이 콩코드의 어떤 사람한테 시집 가신대요. 원처럼. 그래,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거야 제가 아랑곳할 건 없죠. 하지만 선생님이 되려고 마음먹었으면 계속 교단에 서야 되지 않아요? 너 무릎은 좀 어떠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비가 오려면 무릎이 먼저 가르쳐주는군요. 그래, 오늘은 뭐라고 가르쳐주든 비가 오겠다든? 아니요. 정말이냐? 네. 무릎도 실수할 때가 있을 거 아니냐? 아니요. 조 크로엘 사라진다. 깁스 의사는 신문을 읽고 서 있다. 어서 가지 못해, 배씨? 오늘은 왜 이 모양이냐? 하우이 뉴섬이 우유 배달을 하며 옵니다. 하우이 뉴섬은 40세 가량이며 작업복을 입고 왼쪽 행길에서 온다. 그의 옆에는 보이지 않는 가상의 말과 마차가 있다. 병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그는 외부인 집 창살문 앞에 몇 병 내려놓고 깁스 부인 집으로 건너가다가 중앙에서 발을 멈추고 깁스 의사에게 말한다. 선생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우이, 잘 잤나? 누가 아픕니까? 저쪽 보로슬랍스키 부인집에서 쌍둥이를 낳았다네. 쌍둥이라고요? 하하, 우리 읍내도 해마다 식구가 느는군요. 오늘 비가 좀 올 것 같은가? 아니요, 안 옵니다. 좋은 날씨인데요. 배씨. 이 말은 몇 살 먹었나? 17살이나 먹었었죠. 그런데 로쿠아트 댁에서 매일 받던 우유를 그만둔 이후 배씨는 길을 잘못 들고는 한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그 댁에 한 통 내려놓고 싶은 모양이죠. 아이 참, 귀엽고 그 댁을 불러오게 만드는군요. 그는 깁스 부인 집 뒷문에 다다른다. 부인은 그를 기다리고 있다. 어서 와요, 하우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선생님께서 저기 오시는데요. 그래요? 오늘은 배달이 좀 늦은 것 같군요. 네. 아유, 크림 걸리기가 고장이 나서요. 선생님, 갑니다. 하우이 잘 가게. 얘들아, 일어날 시간이다. 가자, 배씨. 조지, 리베카. 깁스 의사는 자기 집 뒷문에 오자 창살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다. 여보, 잘 됐어? 그야 뭐 고양이가 새끼를 낳은 것 같지. 베이컨은 금방 될 테니까 앉아서 커피나 드세요. 아침나절 2시간 주무시구려. 글쎄, 에투오스 부인이 11시에 온다고 했는데 뭐 증세야 뻔하지. 위장병일 거야. 어머, 그럼 3시간밖에 못 자겠어. 여보, 이러다가 큰일 나요. 어디 다른 데로 가서 쉬도록 해드리고 싶군요. 에밀리, 월리, 7시라니까. 여보, 조지한테 말씀 좀 하세요. 암만 해도 걔가 요즘 이상하다니까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아요. 나무 좀 빠개달라고 해도 막무가내예요. 그 녀석이 좀 건방지게 굽디까? 아니요, 그냥 투덜댄다니까요. 매일 생각한다는 게 그 야구예요. 조지, 리베카, 학교 늦는다. 조지. 빨리빨리 해. 네.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 안 들리니? 난 2층으로 올라가서 눈 좀 붙여볼까? 월리, 에밀리, 학교 늦는다. 월리, 배수 좀 깨끗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올라가서
갔다 오셨어. 좀 주무셔야지. 파란 드레스 빨아서 내려놓았다. 엄마, 나 그거 싫어. 제발 조용해. 밤낮 병든 칠면조처럼 파란 옷만 입고 가는 걸 뭐? 리베카, 얼마나 예뻐 뵌다고 그러니? 엄마! 오빠가 비누 남자야! 내 올라가서 때려줄 테야. 안 때릴 줄 아니? 두 집 애들이 뛰어들어와서 식탁 앞에 자리 잡는다. 오른쪽에 16살쯤 된 조지와 11살 된 리베카. 왼쪽에 그들과 나이가 같은 에밀리와 월리. 그들은 교과서를 끈으로 매서 들었다. 얘들아, 이게 무슨 꼴이냐? 일껏 아침을 맛있게 했는데 걸신 들린 것처럼 먹는구나. 그럼 살도 안 간다. 알았니? 책은 지우고 먹어, 원리. 네, 참 엄마도 10시까지 캐나다에 대해서 무엇이든 다 알아놓아야 돼요. 규칙은 잘 알면서 그러니. 밥 먹을 땐 책 보지 말기. 엄마 생각은 말이다. 너희들이 공부 잘하는 것보다는 알지 않아야 해. 엄마, 난 공부도 잘하고 알지도 않아. 정말이에요. 내 나이로는 학교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거든요. 얼마나 기억력이 좋다고요? 밥이나 먹어. 나도 우표 수집하는 데는 머리가 좋거든요. 아버지께서 주무시고 나면 말씀드려야겠다. 네 나이에 일주일에 25센트면 충분하지 뭐냐? 그 돈을 다 못에다 쓸까? 아니, 글쎄요 어머니 살 게 얼마나 많다고요. 스트로베리 탄산수 말이지? 그거 마시느라고 다 써버리지? 아니, 리베카는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이 생기죠? 1달러도 더 돼요. 조금씩 저금했어. 엄마,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응? 돈이야. 아침이나 먹어. 엄마 섭종이 왔어요. 뛰어야겠어요. 그만 먹겠어요. 빨리 가야지. 애들은 일어나서 책을 집어들고 창살문을 통하여 뛰어나간다. 그들은 전면 중앙에서 만나서 짓거리며 행길로 걸어가서 왼쪽으로 돈다. 빨리 걸으면 돼. 뛸 건 없어. 원리, 만스가 무릎 아래로 내려오지 않도록 해라. 에밀리, 넌 자세를 똑바로 가져. 포스터 선생님한테 축하한다고 말씀드려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걱정 마세요. 넌 정말 물찬 제리 같다. 어서 빨리 가거라. 다녀오겠습니다. 깁스 부인은 에이프런에 병아리 모이를 담아가지고 앞마당 있는 데로 나온다. 넌 저리 비켜. 저리 가. 넌 또 웬일이냐? 또 싸웠구나. 이건? 넌 네 집 병아리냐? 어디서 왔어? 겁낼 건 없어. 잡아먹진 않을 테니. 원리 엄마, 아침 드셨어요? 감기는 좀 어떠시오? 아직도 목이 근질근질하다오. 내가 좀 거들어 드릴까? 올해는 공풍년이에요. 어떡하던지 대도 한 말은 장만하려고 했다오. 애들은 싫다는 거죠. 하지만 걔들이 겨울 동안 다 먹어치운 것 같군요. 저 원리 엄마 꼭 할 얘기가 있어요. 아무 얘기라도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그 공 좀 이리 줘요. 저 오손의 고물상 점원이 지난 금요일에 되게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근데 날 찾아왔거든요. 처음엔 남편한테 진찰받으러 온 환자인 줄 알았죠? 근데 슬금슬금 내 방으로 들어오더니 웬트위스 할머니가 주신 장롱을 팔라고 350달러를 내줬잖아요. 어머! 정말이에요. 그 고물을 말해요. 너무 커서 주체를 할 수 없는 물건인데. 그래, 그 값을 파시려고? 글쎄요. 글쎄요라니 350달러가 얼마예요? 생각을 해봐요. 그야 그 일만 좋다면 무슨 걱정이에요. 어디고 정말 여행을 갈 수만 있다면 그 값에 팔겠어요.
실은 평생 소원이 불란서 파리 구경이라오. 다 공연한 소리지. 방치하는 소리 같아요. 하지만 여러 해 전부터 혼자 맘먹고 있었죠. 기회만 있다면 화가노름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슬쩍 이렇게 떠봤죠. 나한테 유산이라도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꺼냈다오. 날 어디든 데리고 가달라고 말해요. 옳지.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그 양반을 잘 아시지 않우? 그 일을 알게 된 이후 심각한 얘기를 들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구라파를 빈들거리고 돌아다니면 이 읍내가 싫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자는 거죠. 2년에 한 번씩 남북 전쟁 때 싸우던 곳이나 돌아오면 그걸로 충분하대요. 감사합니다. 부인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깁스 부인과 웹 부인은 일거리를 모아가지고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사라진다. 이제 몇 시간은 그대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이 의배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학적인 설명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주립대학 윌라드 교수님께 우리 읍내 과거 역사를 몇 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십사고 청했습니다. 자, 주립대학 윌라드 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 제한이 있어서요. 그로버즈 코너즈라. 가만히 있자. 그로버즈 코너즈는 아팔라치아 산맥에 빙하기 하강암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점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읍내에서 이마일 떨어진 사일러스 펠컨 목장에서 나왔죠. 아무 때고 우리 대학 박물관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상학적 위치에 관한 그루버 교수의 주의를 읽어드릴까요? 강의안 같은 거 말입니다. 교수님,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읍내 인류사에 대해서 몇 말씀 해주시죠. 네. 인류학적 자료를 말씀하자면 초기엔 아메리카 인디안의 혈통인데 코타하티족이었죠. 10세기 이전에 이렇다 할 증거가 없고요. 현재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새 문중의 흔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선생님, 인구는요? 읍내만 본다면 2640명입니다. 선생님, 잠깐만. 아, 그래요? 그럼 이 순간의 인구는 2642명이군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이 배운 게 아주 많습니다. 원천만의 말씀을. 교수님, 이쪽으로 가시죠. 오, 이번엔 정치사회면의 보고입니다. 웹 편집국장님, 웹신 그로버즈 코너즈 센티놀의 발행인 겸 편집인입니다. 우리 읍내 신문이죠. 이런 건 뭐 따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만 우리 읍은 행정위원회에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남자는 21살이면 투표권이 생기죠. 여자는 간접 투표를 한답니다. 뭐 논평하실 말씀이라도 없으십니까? 글쎄요. 그 아주 평범한 읍내죠. 다른 지역보다 더 나은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활기가 더 없는 편이죠. 하지만 젊은 애들은 이 읍내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90%의 아이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살지요.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다녀도 졸업 후엔 다시 돌아온답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서 이 읍에 대해서 웹 편집국장에게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로버즈 코너즈에선 술들을 많이 마시나요?
많이 마신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가끔 토요일이면 일꾼들이 아랫마을 헛간에 모여서 떠들죠. 그중 한두 명의 주정꾼들이 있습니다만 그 전도사가 올 때마다 참여한답니다. 그래, 읍내에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요? 앞으로 나오시죠. 잘 들리지가 않는군요. 뭐라고 그러셨죠? 사회적 불이라든지 산업연의 불평등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요? 그야 다들 알고 있죠. 하지만 그게 참 재미없는 일이죠. 누구는 부자느니 누구는 가난하다느니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두들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요?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만 우린 저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나 하고 고민들을 하고 있죠. 부지런하고 지각 있는 사람은 꼭대기로 올라가고 그 게으르고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그런 방법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을 찾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저 웹선생님, 그로우버즈 코너즈엔 문화라고 할까요? 말하자면 예술의 애호 같은 게 있습니까? 부인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의 것은 없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졸업식 때 여자애들이 피냐돈을 치긴 합니다만 그걸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문화라고 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장에도 즐거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이면 저 산을 넘어 해가 떠오르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뿐인가요? 각종 새들을 보면 온갖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항상 연구를 하고 관찰을 하죠. 그러리라고 생각은 했어요. 고맙습니다, 웹선생님. 네. 웹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럼 읍내 얘기로 돌아가죠. 일은 오후입니다. 우리 읍내엔 이른 오후에 안온한 평화가 깃들입니다. 학교에선 웅성거리고 짓거려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갱길엔 두서너 대의 마차가 있을 뿐 말들은 말뚝에 매인 채 낮잠이 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죠? 깁스 이상 진찰실에서 환자들을 똑똑 두드리며 진찰을 하고 입을 벌려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웹신 저기서 잠들 깎고 있군요. 벌써 학교 가파에서 애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의 드높은 말소리가 왼쪽 무대 뒤에서 들린다. 에밀리가 책 몇 권을 들고 앵길로 온다. 자신이 굉장히 우아한 귀부인이나 되는 것처럼 몸짓과 손짓을 하며 말한다. 그건 안 돼, 루이스. 집에 가서 어머니를 거들어드려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거든. 에밀리, 수수하게 걸어라. 오늘은 무슨 귀부인이라도 된 것 같구나. 아빠는 똑바로 걸으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야단치실 땐 또 언제야? 아빠 말 안 들을 때야. 이거 난생 처음 귀부인한테 키스를 받았는걸? 웹시 사라진다. 에밀리는 자기 집 대문 옆에서 몸을 굽히고 꽃을 꺾는다. 조지 깁스가 이쪽 저쪽으로 몸을 흔들며 앵길로 온다. 공을 까맣게 솟도록 던지고 다시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6발자국 뒷걸음쳐서 받아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다가 객석에서도 보이지 않는 부인에게 부딪힌다. 미안합니다, 포레스트 부인. 아이고, 넓은 들로 나가놀면 좋지 않니? 갱길에선 공 던지는 게 아니야. 잘못했어요, 포레스트 부인. 에밀리. 아까 교실에서 연설 잘하더라. 사실은 몰로주의에 대해서 연설할 작정이었거든. 그랬는데 그 직전에 코코란 선생님이 루이지아나 퍼체스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지 않아? 두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공부했거든. 저녁에 내가 2층에서 숙제할 때면 우리 집 창에서 네 머리가 보여. 아주 신기해. 그래? 정말 보여? 어쩌면 그렇게 공부꾸러기냐? 그렇게 꼼짝 안 하고 오랫동안 앉아있다니 넌 참 용하다. 공부하는 게 좋은 모양이구나. 아무 때 아무 안 하니? 그야 그렇지. 난 조금도 실증이 안 나. 시간 보내기 좋거든.
에밀리, 아니, 좋은 수가 있다. 너희 집 창에서 우리 집 창으로 전화줄을 맬 수 있지 않니? 그럼 이따금 대소문제 모르는 게 있을 때 귀뜸만 좀 해주면 되거든. 아니, 답을 해달라는 게 아니야. 정말이야. 그냥 귀뜸만. 그래, 귀뜸 정도는 괜찮아. 그럼 막히거든. 휘파람을 불어. 그럼 내가 조금만 귀뜸해줄게. 너는 날적부터 머리가 좋은 모양이지? 네, 처음부터 바보가 어딨어. 아니 그렇지. 아니 근데 난 말이야 농부가 되고 싶거든. 루크 아저씨 말씀이 나만 좋다면 언제고 아저씨 땡 농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성적이 좋으면 나중에 농장을 물려주시겠대. 집이랑 다 물려주신단 말이지? 외부인이 커다란 쟁반을 들고 들어와서 창살문 옆 벤치에 앉는다. 그럼 고맙다. 아니, 나는 야구장으로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어머니. 응, 조지로구나. 에밀리 난 간다. 잘 가. 에밀리, 이리 와서 콩 좀 벗겨라. 겨울 동안 먹어야지. 조지가 얘기를 제법 하는 모양이다. 꽤 자랐어. 몇 살이나 됐니? 몰라요. 가만히 있자. 16살은 됐을걸? 엄마, 나 오늘 반에서 연설했는데 근사했어. 저녁 먹을 때 아버지 앞에서 해봐라. 무슨 연설을 했니? 루이지아나 펀세스에 대해서요. 술술 막히지 않고 했어요. 난 평생 연설해야지. 엄마, 근사하지? 더 근사하도록 해야지. 엄마, 내가 묻는 건 대답해 줄 테야? 진심? 진심으로. 진심이 뭐냐? 진심으로 대답하지? 그게 물론이지. 엄마, 나 잘생겼어요? 그야 이를 말이냐? 우리 애들은 다 잘생겼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니? 아이,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말은 말이야. 예쁘냔 말이야. 그렇다니까 그래. 이 얼굴이야말로 보다오는 반달같지. 근데 그런 얘기는 왜 자꾸 아이, 묻니? 진짜 엄마 뭐든지 제대로 얘기해주지도 않으면서 뭘? 지금 제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니? 엄마, 그럼 엄마 예뻤어? 물론 예뻤지. 내 이미 카트라이트 빼놓고는 내가 읍내에서 제일 예뻤단다. 아우, 하지마 엄마. 나 정말 예쁘냐고.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 고단하다. 그 얘기는 그만둬. 그 정도면 문제 없다. 정말 내 얘기 들어주지도 않아.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그 정도로 해주실까요? 외부인 감사합니다. 에밀리 고맙다. 외부인과 에밀리 물러간다. 이 읍내에 대해서 알아볼 게 몇 가지 또 있습니다. 마침 좋은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카틀라이트 씨가 이 읍내에 새 은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버몬트까지 가서 대리석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건축자 측에서 제 친구에게 정초식할 때 뭘 넣으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한 1000년 후에 한해도로 가자는 거죠. 우린 성경도 넣고 북미합중국 헌법, 섹스피어 전집도 넣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 바빌론에선 200만 명이나 살고 있었습니다만 바빌론에 대한 우리 지식이라고 제왕들의 이름이나 일매매 계약서 뿐입니다. 그리고 노예매매 계약서 뿐이죠. 하지만 저녁이면 저 바빌론의 주민들은 상머리에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었고 농부들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연긴 굴뚝이로 꾸역꾸역 올라갔죠. 예나 이제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히랍이나 로마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실생활을 우리가 안다곤 하지만 그것도 결국 그 당시에 쓴 시와 무대 상연을 위해서 쓴 연극을 통해서만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도 이 연극 대본 한 권을 기둥돌에 넣어서 1000년 후의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몇 가지 대단치 않은 사실을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1000년 후의 사람들도 우리가 20세기 초 뉴욕 북부지방에나 있을 때나 마찬가지죠.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매일 일반입니다. 자라서 결혼 생활을 하며 살다가 죽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군요. 저녁이 됐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조합교에서 성가대가 합창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도 피곤한 시계처럼 태엽이 풀렸습니다. 이거 봐요, 이거 봐. 뭐 하자는 음악이에요? 기쁨을 줘야 될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좀 더 부드럽게. 소리만 크게 한다고 훌륭한 음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끄러운 음악은 좀 감리교육 보고나 내라지. 자, 다시 세라. 에밀리, 조지, 공부하고 있어? 공부가 안 돼. 어쩜 다리 저렇게 밝니? 에밀리, 혹시 셋째 문제 풀었어? 어떤 거? 아니 셋째 문제 말이야. 아, 그냥 풀었지. 제일 쉬운 문제야. 아니 난 정말 모르겠는데 아니, 조금만 알려줘. 한 가지만 말해줄게. 야드만 알면 돼. 뭐? 야드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정방형 야드 말이야. 아, 정방형 야드? 그렇다니까. 그래도 몰라? 알아. 벽지에 정방형 야드. 아, 벽종이. 아, 알겠다. 아이 고맙다 에밀리. 괜찮아. 어쩜 다리 저렇게 밝니? 찬양 때도 연습을 하고 있고 숨을 죽이고 있으면 컴투국으로 가는 기차 소리가 잘 들려. 들리지? 진짜 들리는 것 같아. 아이 진짜 신기하다. 그만하고 공부해야지. 잘 자라 에밀리. 오늘 고마워. 조지 잘 자. 참, 그 화요일 오후에 프레더 씨의 결혼식이 있는데 몇 분이 나오셔서 노래해 주실 수 있죠?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지난달 터브릿지 결혼식 때 불렀던 걸 하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모두 믿으려는 자의 문답함을 합시다. 이건 문답이니까 크게 하세요. 자, 시작하겠어요. 예, 조지. 잠깐 내려온. 네. 어려워 마라. 잠깐 동안이면 돼. 조지, 너 몇 살이지? 저요? 16살이요. 얼마 안 있으면 17살이 되죠. 그래, 졸업 후엔 뭘 하련? 아버진 아시면서 그러세요. 루크 아저씨 농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럼 일찍 일어나서 소 젖자고 가축을 먹이고 싶단 말이지. 왼종일 괭이질도 하고 건초도 만들 수 있단 말이냐? 아이 그럼요. 아니 아버진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조지, 오늘 진찰실에서 말이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거든. 뭔지 알겠니? 너희 어머니가 장작 패는 소리야. 생각해보렴.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서 왼종일 밥 지으랴, 빨래하랴, 다림질하랴. 그뿐이냐? 뒷마당에 가서 장작까지 패야 되지 않니? 아마 널 보고 해달라는 말도 하기가 귀찮아진 모양이더라.
그런데 넌 어머니가 지어준 밥을 먹고 어머니가 꼼꼼히 만든 옷을 입고 뛰어나가서는 야구나 하지. 월급 주고 부리는 식모나 다를 게 뭐가 있니? 네 어머니를 식구들이 무척 좋아한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애비로서 네가 좀 그런 실정을 알도록 해주고 싶었어. 자, 옛다 손수건. 그리고 말이다. 네 용돈을 일주일에 15센트 더 올려주기로 했다. 그야 물론 어머니 대신 장작을 패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다. 너도 자꾸 커가니까 돈 쓸 일도 많을 게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자. 내일이 네 봉급날이 오구나. 기다려봐라. 응? 리베카도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할걸? 헌데 이상하다. 너희 어머니가 어떻게 된 걸까? 전에 성가대 연습이 이렇게 늦진 않았는데. 이제 8시 반인데요, 뭘. 너희 어머니는 무엇하러 그 골동품 같은 성가대에 자꾸 나가는지 모르겠다. 늙은 까마귀 소리처럼 오늘에서 주식인 사람 이런 소리밖에 못 내면서 말이다. 너 잘 시간 되지 않았니? 네. 조지는 사닥다리 위에 자기 자리로 올라간다. 왼쪽 무대에서 웃음소리와 작별 인사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깁스 부인, 솜주 부인, 외부인이 행길로 온다. 무대 모퉁이에 이르자 발을 멈춘다. 잘 자요 마서. 왜 호스트씨 허니시세요? 우리 집 양반한테 말하겠어요. 꼭 신문에 내줄 거야. 일을 어째? 늦었네? 엄마 잘 쉬어요. 성가대 연습 훌륭하지 않았어? 에밀리 엄마 저 달 좀 봐요. 올해는 감자는 잘 먹게 생겼어. 사실 그 얘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 우리끼리니까 말이지. 그런 망측스러운 일은 우리 업에서는 처음이지 뭐유. 뭐 말이요? 사이먼 스팀슨 말이에요. 그만해둬요. 하지만 적어도 교회에 오르가를 치는 사람이 밤낮 술독이 빠져 살았어요. 어떡해요? 왜 그래도 오르가니스트를 쓰느냐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도 취했거든요. 그쯤에 넣어요. 스팀스 씨야 모두들 잘 알지 않우? 그이가 저질러온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도 다 알고 있는 걸뭘. 버거슨 박사님도 아세요. 그러니 박사님이 그 사람을 그대로 쓰신다면 우리들이야 차라리 모른 채 하는 게 좋아요. 모르는 채 한다고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가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차츰 나아지고 있다오. 이런 달밤엔 정말 잠자리에 들기가 싫어져요. 빨리 가봐야겠네. 애들이 자지 않고 기다릴 거야. 잘 자요, 손지대. 썸지대 어두운데 괜찮겠수? 아유, 대낮같이 밝은데요. 거기가 저기서 상을 찡그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지. 남자들이란 우리가 뭐 춤이나 추러 가는 것처럼 야단들이라니까요. 그들은 작별 인사를 한다. 깁스 부인이 자기 집에 다다르자 창살문을 통하여 부엌으로 들어간다. 참 재미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다니우? 늘 이렇지. 오늘이라고 더 늦은 게 아니에요. 이 여편네들이란 할 수 없단 말이야. 길모퉁이에서 잡담이나 하고. 여보, 너무 까다롭게 그러지 말아요. 달빛이 저렇게 밝은데 나가서 해리어 트로트 냄새나 맡읍시다. 얼마나 좋우? 내가 나간 뒤에 뭘 하셨어? 뭐 그저 늘 하던 식으로 책을 읽었지. 그래 오늘 밤엔 무슨 잡담들을 했어? 그런데 여보, 정말 얘기거리가 있다오? 사이먼 스팀슨이 또 취한 모양이로군. 아휴, 그렇게 지독한 건 오늘 처음 봤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이먼 스팀슨을 이 읍내에서 나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어. 세상엔 이런 조그만 읍내 생활에도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뭐 난들 알겠소만 우린들 어떡하겠어. 그저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지. 자, 들어갑시다. 뭐 벌써 들어간다고 그러오?
근데 여보, 난 당신이 걱정이 돼요. 무슨 걱정이요? 암만 해도 내가 해야 될 일 같아요. 푹 쉬도록 해드려야겠어. 만약 나한테 유산만 있다면 그냥 그렇게 해드리고 말이요. 아니 여보, 또 그 얘기로구려. 지각 없는 소리요. 당신은 정말 외고집이구려. 어서 들어와요. 늦었어. 괜히 감기들을. 아까 조지란 놈을 좀 나무랬어. 며칠 동안은 그 녀석이 장작을 좀 빠길 테지. 그들 사라진다. 리베카가 사닥다리 위 조지 옆으로 올라간다. 아니 리베카 비켜. 이 창 앞엔 한 사람짜리밖에 없어. 내 잠깐만 볼게. 아니 네 창으로 가서 보려. 거기선 달이 보이지 않는 걸? 오빠,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암만 해도 달이 점점 가까이 와서 무시무시하게 폭발할 것 같아. 모르는 소리 작작해. 달이 가까이 온다면 밤새도록 자지도 않고 망원경으로 올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보고 말을 할 게 아니야. 오빠, 달은 남아메리카하고 캐나다 그리고 전 세계의 절반을 비추는 거야? 글쎄 그럴걸? 9시 반입니다. 집집의 불이 꺼졌습니다. 아니 저기 워렌 순경이 문단속이 잘 됐나 해서 행길가의 몇몇 지문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여기 외편집국장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늦으셨습니다. 달이 참 밝군요. 네. 별일 없죠? 사이먼 스팀슨이 약간 투정을 하고 돌아다니죠. 지금 막 그 부인이 찾으러 나온 걸 보고 난 다른 길을 찾았죠. 저기 오는군요. 사이먼 스팀슨이 왼쪽 행길에서 나온다.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휘청거린다. 사이먼 늦었군 그래. 모두들 자느라고 읍내도 조용하다네. 사이먼 스팀슨은 그에게 와서 잠시 동안 말이 없다가 약간 몸을 흔들거리며 그를 응시한다. 늦었네 그려. 모두들 자느라고 고요하다니까. 우리도 그만 들어가 자는 게 좋겠네. 내 바라다 줄까? 사이먼 스팀슨은 아무 말 없이 여전히 비틀거리다가 다른 쪽으로 사라진다. 잘 가게. 저 친구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저 친구 이것저것 골치 아픈 일도 많이 겪었건만. 저 이봐요 워리. 혹시 우리 집 아들놈이 담배 피는 걸 보거든. 따끔하게 한마디만 해줘요. 당신 말이라면 잘 들을걸. 자제는 담배 안 피울 텐데요. 기껏해야 1년에 2서너기밖에 안 피울 겁니다. 그럴까요? 네, 그럼 편히 쉬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거 2층에 누구니? 당신이요? 아니에요. 저예요. 에밀리, 너 왜 아직 안 자니? 왠지 모르겠어요. 아직 잠이 안 오는걸요. 달빛이 너무 밝아요. 그리고 리베카네 집 헤리오트로프 향기가 코를 찌르는걸요. 맡아보세요. 그래, 그렇구나. 너 혹시 무슨 걱정 있니? 걱정요? 아니요. 그래, 그럼 좋을 대로 하려. 하지만 어머니가 부르기 전에 일찍 자거라. 네,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제인 크로프트가 앓고 있을 때 목사님한테 받은 편지 얘기 오빠한테 안 했지? 목사님이 제인한테 편지를 했는데 말이야. 봉투의 주소가 걸작이야. 아메리카 합중국, 뉴햄프셔 사tun군, 그로버즈 코너즈, 크로프트 농장, 제인 크로프트. 야 그게 뭐가 우스냐? 듣기나 해. 아직 안 끝났어. 하느님, 우주, 태양계, 지구, 서반구, 북아메리카 대륙, 아메리카 합중국. 봉투에 이렇게 쓰여
이야, 아이 최고다. 그리고 우체부가 그대로 배달했거든. 아이 최고라니까. 여러분, 이걸로 1막이 끝났습니다.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해가 1000번도 더 떴다간 졌죠. 3년 전엔 이 세상에 나오지도 않던 애들이 제법 똑똑한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라도 날 것만 같이 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정같이 계단을 뛰어 올라갈 수 없음을 알았죠. 숨이 차서 가슴이 뛰게 됐거든요. 999나라고 하루 동안 무슨 일인들 안 일어났겠습니까? 대자연도 별별 변화를 겪었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랑을 속삭이고 결혼을 했습니다. 세상에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누구나 결혼해서 살다가 무덤으로 들어가기 마련이죠. 제1막은 일상생활이라고나 할까요? 제2막은 사랑과 결혼입니다. 이 다음에 또 한 막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짐작 아시겠죠? 자, 3년 후 1904년입니다. 7월 14일.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식 직후죠. 이때가 되면 젊은이들은 서둘러서 결혼식을 한답니다. 그 딱딱한 기하와 시세로 하술에 마지막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갑자기 결혼해도 좋을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이죠. 이른 아침입니다만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앵간히 퍼부었죠. 천둥 소리도 요란했습니다. 여기 깁스 부인이 가꾼 정원과 웹부인이 가꾼 정원도 흠뻑 젖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또 올 것 같군요. 깁스 부인과 웹부인이 각기 부엌으로 들어와서 1막에서처럼 아침 준비를 시작한다. 깁스 부인과 웹부인은 오늘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준비를 하러 내려옵니다. 여기 오신 부인들께는 특별히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보시는 이 두 부인도 하루에 3번 음식을 만들었죠. 한 분은 20년, 또 한 분은 30년. 그런데도 여름방학도 없습니다. 두 분 다 남매를 키우고 빨래를 하고 집안 소재를 하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신경쇠약에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중서부 지방의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살기 위해서 삶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라. 말하자면 순한 논법이죠. 어서 가지 못해 배씨. 하위 뉴섬이 우유 배달을 하며 옵니다. 그리고 사이클로웰이 그 전 자기 형이 돌리던 신문을 돌리고 있군요. 하우이 아저씨 일찍 나오셨군요. 잘 잤니? 뭐 내가 알아둬야 될 거라도 났니? 별거 없어요. 우리 동네에서 인류 야구 선수를 잃게 됐다는 기사가 났어요. 조지 깁스 말이에요. 그만한 피처는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사실이지. 히트도 치고 달리기도 잘하거든요. 아무렴 근사한 선수지. 워워 좀 기다려 배씨야.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도 못한단 말이냐.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야구를 그만둘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글쎄 뭐 난 그런 재주도 없으니까 그만두고 자시고 할 게 있니? 일찍 나오셨군요. 월인 순경이 들어온다. 그들은 아침 인사를 주고받는다.
홍수를 막을 수 없을까 해서 나왔지. 밤새 강물이 많이 불었거든. 조지 깁스가 야구를 그만둔다던데요. 사이클로웰이 그러더군요. 그렇다고. 바로 20년 전에도 훌륭한 선수가 있었지. 아마 조지 깁스도 못 다를걸. 뱅크 타드라는 친구였지. 그 친구 메인으로 가더니 목사가 됐어. 날씨가 어떻겠어? 괜찮아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워린 순경과 사이클로웰 다시 가기 시작한다. 하우이 뉴섬은 먼저 깁스백에 우유를 배달한다. 수고. 또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만큼 쏟아졌으니까 될 겁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얼마나 쓰시겠어요? 오늘은 친척들이 많이 온다. 우유 3통하고 크림 2통은 있어야 될 것 같군요. 이번 혼인은 천생연분입니다. 최초도 그렇게 말합니다. 재밌게 사실 거예요. 고마워요. 부인 보고 식장에 오라고 그러세요. 네, 갈 겁니다. 하우이 뉴섬은 외부인 집으로 건너간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와요. 4통 갖다 달라고 했지만 한 통만 더 줘요. 그렇겠죠. 그리고 크림 2통 하고요. 또 비가 올 것 같아요. 지금 막 깁스 부인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될 겁니다. 제 처가 축하의 말씀 드려달라고요. 정말 천생연분이죠. 고마워요. 4분이 함께 식장으로 오셔야 돼요. 가봐야죠. 안 가서야 됩니까? 자, 가자, 배씨. 하우이 뉴섬 퇴장한다. 깁스 의사는 셔츠 바람으로 내려와서 좁은 식탁 앞에 앉는다. 여보. 결국 그날이 왔구려. 병아리 하나 없어지게 됐어. 뭐가 재미난다고 그런 소리를 하슈? 난 그냥 울고만 싶어. 앉아서 커피 드세요. 새신랑께서는 면도를 하고 있어. 수염이라야 많지도 않은 걸 휘파람을 분다, 노래를 분다. 집 나가는 게 무척 좋은 모양이야. 이따금 거울에다 대고 네 서약하는 연습을 하는데 그대로 잘 해나갈지 도무지 듬직하질 않아. 여보, 그 애가 어떻게 살아나갈지 모르겠구려. 지금까지 내가 옷을 챙겨주고 춥지 않게 보살펴줬지만 걔들은 너무 어려서. 여보, 우리 혼인하던 날 아침 생각이 나는구려. 그 얘기 그만둬요. 난 뉴햄프셔주에선 제일 겁쟁이였어. 꼭 실수를 할 것만 같았어. 근데 당신 입장할 때 보니까 정말 이쁘디다. 그 전에 당신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여간 걱정이 되지 않았어. 글쎄 조합교회 안에서 초면인 여자하고 내가 결혼을 하다니. 난 어땠는지 아우? 본인이라는 건 정말 맹랑한 거예요. 생각하면 웃거든요. 자, 이거 만들었으니 자시오. 희한한데 이 프렌치 토스트군. 만들기 힘든 것도 아니고 마음이 들떠서 뭐든지 만들어야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군요. 어젯밤 잠이 옵디까? 시계 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 그 녀석이 가족을 거느리게 되는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좀 이상해지는구려. 앞으로 잘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우리가 참견할 건 없지. 사람마다 자기가 당하는 난관은 자기가 다 뚫고 나가기 마련이야. 그렇죠. 사람은 둘씩 살아가기 마련이죠. 혼자 산다는 건 어색하거든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 때 겁을 먹은 게 뭔지 아오? 어서 말해보세요. 2, 3주일 얘기하고 나면 그 이후 얘기거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걸 걱정했다오. 결국 할 말이 없어져서 벙어리처럼 밥을 먹게 되지 않을까 하고 말이야. 정말이야. 그런데 우리들이 20년 동안이나 얘기를 해왔는데도 얘기 주머니가 비어볼 때라고는 없었거든. 맑은 날씨건 굳은 날씨건 언제고 얘기거리야 있죠. 리베카는 일어났어? 아니, 남의 일이라면 쫓아다니면서 참견하는 애인데 오늘은 휴업인 모양이요.
집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우는 모양이다. 맙소사. 그런지 못하게 해야 돼요. 리베카! 리베카! 내려와서 아침 먹어라.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제 5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조지는 목을 베는 신용을 하고 끽끽 소리를 크게 내고는 창살문으로 나간다. 도련님, 어딜 가니? 아니, 저 건너 색시보러요. 얘야, 덮어도 신어라. 비 쏟아진다. 덮어놓고 나가기만 하면 어떡하니? 준비를 단단히 해야지. 아이, 어머니도 엎어지면 곧 닿을 텐데요, 뭘. 엄마 말 들어. 괜히 그러다간 감기 들어서 직장에서 기침한다. 조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해라. 김소희 내일부터는 춥건 덥건 감기가 걸리건 말건 네 멋대로 하렴. 하지만 엄마 앞에 있는 동안은 지각 있게 굴어야 해. 네 장모가 아침 7시에 찾아가면 좋아하려고? 우선 커피나 한 잔 들어라. 아니, 금방 다녀올게요. 조지는 웅덩이를 뛰면서 무대를 건너간다. 장모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기만한데 서 있지 말고 잠깐만 들어서게. 하지만 안으로 들어오라고는 하지 못하겠네. 들어가면 안 되나요? 아니 그것도 모르나? 혼인날은 예배당에서나 색시를 만나는 거야. 그전엔 안 돼. 아니, 그건 미신이에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장인께선 그런 미신 믿으시지 않으시겠죠? 그 미신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야. 그 이치에 맞는 것도 많단다. 에밀린 어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아무 기척도 없다니까. 자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꿰매고 짐 꾸리고 하느라고 웬 식구가 눈도 붙여보지 못했다니. 나 하라는 대로 해. 여기 잠깐 앉아서 장인하고 커피나 들게. 내 2층으로 가서 그 애 보고 내려와 한바탕 자네를 놀래주라고는 해보지. 베이컨도 있으니 들어. 하지만 빨리 먹어 치우게. 웹부인이 나간다. 어색한 침묵. 웹씨는 커피에 도넛을 떨어뜨린다. 여전히 침묵이 흐른다. 그래, 넌 좀 어떠니? 저요? 아니, 저는 아주 좋아요. 아니, 그런데 그런 미신이 왜 생겼을까요? 조지, 그건 말이지. 신부는 시집가는 날 아침에 머릿속이 복잡하거든. 옷이니 뭐니 이것저것 있지 않니? 생각해보려. 그렇지 않겠니? 아, 참. 아니, 그렇겠군요. 아니,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 처녀가 시집가는 날에 몹시 초조해하는 법이란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행진 없이 결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옛날부터 남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왔지만 그 아무 소용이 없었단다. 네. 근데 장인께서는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나 말이냐? 그러니까 난 그때 대학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그 안정되기까지 좀 시일이 걸렸었지. 그 네 장모는 에밀리보다 조금 더 먹었을까? 아이, 근데 사실 결혼에 있어서 나이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 네 처조부께서 내가 장가가던 날 밤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그 네 처조부 말씀이 처음부터 남편의 위신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명령을 하라는 거야. 설사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라도 말이지. 아이, 그래야 여자가 복종할 줄 알게 된다는 거야. 너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니? 그 네 아내 때문에 신경질이 나거든 말이다. 가령 잔소리가 많다든 뭐 좌우가 그런 일이 있거든. 그냥 벌떡 일어나 집을 나가버려라. 그럼 정신을 차릴 거다. 그리고 절대로 네 아내가 네가 가진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니, 하지만 어떻게... 그런데 난 그 네 처조부 말씀을 그 반대로 해버렸거든. 그랬더니 오늘날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니. 너도 그걸 교훈으로 삼 거라. 그래, 조지, 너 농장에서 병아리를 키우려? 네? 그 농장에서 병아리를 키울 테냔 말이다. 루크 아저씨는 그다지 관심이 없으세요. 아니, 하지만 제 생각엔 그 요전에 진찰소에서 책이 한 권 왔는데 그 필로시 병아리를 기르는 법에 대해 쓴 거더라. 너도 한번 읽어보거라.
난 뒷마당에다 조그만하게 해볼 생각이야. 지하실에다 불안기도 한 대 딱 갖다 놓고 말이지. 외부인이 등장한다. 여보, 또 그 불안기 얘기요? 조지, 에밀리도 내려와서 아침을 먹어야지. 안부는 전화대만 만나고 싶지는 않대. 어서 가게. 그럼 가겠어요. 조지는 당황하고 풀이 죽어서 무대를 건너 자기 집으로 간다. 천천히 웅덩이를 피하여 집 안으로 사라진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또 실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초지정이 알고 싶군요. 이 결혼 말이에요. 전 이런 경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관심이 여간 크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 일이지만 21살이 돼서 몇 가지를 결정짓고 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른이 된단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제 조지와 에밀리가 그들이 주고받던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말하자면 속담에도 있듯이 천생연분임을 알았을 때죠.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도 옛날로 돌아가셔서 젊음이란 어떤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여러분이 첫사랑에 빠졌던 때를 회상해 보세요. 그저 어디를 걷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남이 말을 걸어도 들리지 않던 그런 시절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약간 미친 셈이죠. 그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이 젊은이들이 셋이면 고등학교에 파에서 나올 겁니다. 조지는 2학년 운영위원장으로 뽑힌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에밀린 반사 겸 회계로 당선됐죠. 아시다시피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저기들 행길로 오고 있습니다. 에밀리가 가상의 책을 잔뜩 안고 왼쪽 행길로 온다. 안 된다니까, 루이즈. 집에 가야 돼. 잘 가. 얘 어니스틴,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라틴어 공부하자. 잘 가, 엘렌. 잘 가, 프레드. 조지는 책을 들고 에밀리를 쫓아온다. 에밀리, 책 내가 들어줄게. 에밀리는 책을 조지에게 준다. 잠깐 쟤하고 얘기 좀 할게. 얘 보! 내가 조금 늦더라도 연습 시작해라. 그리고 커브 연습 시킬 땐 높게 멀리 쳐주란 말이야. 리지, 잘 가. 잘 가, 리지. 에밀리, 너도 당선돼서 참 잘 됐다. 응? 에밀리, 넌 왜 나를 보면 화를 내니? 내가 무슨 화를 내? 아니, 요새 날 이상하게 대하잖아. 모르니까 털어놓고 얘기할 테야.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 이런 말해서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사실대로 말을 해야겠어. 내가 변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난 1년 전까지도 네가 무척 좋았어. 그래서 네가 뭘 하든지 유심히 보곤 했어. 소꿉친구였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넌 야구에 정신이 팔려서 그뿐인가? 잘난 체하고 거만해졌어. 이런 소리에서 안 됐지만 할 말은 해야지. 정말 그런 말 해줘서 고맙다. 내가 그런 줄은 전혀 몰랐어. 나라고 잘못이 없을 수 없지. 그들은 묵묵히 두서너 발자국 걷다가 괴로운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다. 남자 완전 무결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되지 않아? 그치. 하지만 완전 무결하다는 건 있을 수 없지. 하지만 우리 아버진 그래. 그리고 내가 보기엔 너희 아버지도 그렇고. 너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니? 그건 정반대야. 남자는 원래가 좋지 않은 거야. 여자는 그렇지도 않지만. 나라고 결점이 없는 게 아니야. 남자가 완전하지 못한데 여자라고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니?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아주 신경이 예민하거든. 내가 왜 그런 소리 했는지 모르겠어. 에밀리, 난 네가 나쁘지 않은 걸 알아. 하여간 그게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니거든. 에밀리, 아이스크림 소다나 뭐 먹고 가자.
그래. 그들은 객석 쪽으로 나와서 바른 쪽으로 꺾어져 모건 약국의 문을 연다. 에밀리는 몹시 감동되어 머리를 수그린다. 무대 감독이 모건 역을 하면서 바른 쪽에서 불쑥 나와 객석과 가게 카운터 사이에 선다. 어서 들어오너라. 뭘 들려? 아니, 에밀리, 뭐 때문에 울었니? 아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철물점 마차에 치일 뻔했거든요. 자, 에밀리, 물을 마셔라. 굉장히 놀란 것 같구나. 요샌 팽길 건널 땐 양쪽을 잘 보고 건너야 하느니라. 아유, 해가 갈수록 고약해진다니까. 자, 뭘 마실 테냐? 전 스트로베리 탄산수를 먹겠어요. 그거 먹지 말고 아이스크림 소다나 같이 먹자. 아저씨,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 소다 둘 주세요.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 소다 둘이라. 그럼 껍죠. 자, 어서들 들거라. 어서 오십시오, 앨리스 부인. 뭘 드릴까요? 이거 비싸지 않니? 아니야, 어서 먹기나 해. 우리 당선 축하거든. 그리고 또 무슨 축하인 줄 아니? 몰라? 나한테 좋은 충고를 해주는 친구가 생겼으니까 그 축하지. 제발 그 얘긴 그만둬.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을까? 그건 괜히 한 말이야. 그럴 거 없어. 솔직하게 말해줘서 너무 기뻐. 하지만 두고 봐. 빨리 결정을 고칠 테니까. 진짜야, 고칠 거야. 근데 에밀리,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내년에 내가 주림 농가대학으로 가면 이따금 편지 해줄래? 하고 말고 꼭 쓸게. 3년이나 외지에 나가 있으면 자연히 소식이 뜸해질 테지? 이 읍내에서 가는 편지는 한동안 지나면 시시해 보일 거야. 뉴햄프셔에 비하면 그로버즈 코너즈는 보잘것없는 고장이니까. 내가 떠난다고 해서 이 고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궁금하지 않을 리가 있나?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 내가 편지 재밌게 쓸게. 에밀리, 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꼭 농업학교에 가야만 농사를 잘 짓느냐고 묻거든? 그래? 정말이야. 농업학교 가는 건 시간 낭비라는 사람들도 있어. 학교에 안 가도 정부에서 발행하는 팜플렛을 보면 다 알 수 있거든. 그런데다 루크 아저씨 늙어가시고 나만 좋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농장을 물려주시겠다는 거거든. 정말? 그런데 네 말대로 3년이나 떨어져서 다른 고장 낯선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면 그렇다면 난 가기 싫어. 늘 사귀는 사람이 좋거든. 하지만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배우는 것도 좋아. 가축을 감정하는 거라든지 토질이라든지 뭐 그런 거 말이야. 난 잘 모르지만. 에밀리, 지금 당장 결정을 짓겠어. 나는 안 갈 테야. 오늘 저녁에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거야. 지금 꼭 결정해야 될 게 뭐 있어? 1년이나 잔뜩 남았는데. 에밀리, 그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 내 성격에 결한 말이야. 네 말이 옳아. 하지만 너도 한 가지 틀린 게 있어. 내가 1년 동안 남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그랬지? 말하자면 내가 너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지? 그건 틀렸어. 넌 내 일거일동을 눈여겨봤다고 그랬지만 나도 늘 그랬거든. 정말이야. 난 네가 야외 관람석에 앉아있을 때도 어디 앉아있었나 확실히 봤거든. 그리고 누구하고 같이 왔는지도 알아. 어저껜 벽에 기대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넌 코코라 선생님하고 집으로 가더구나. 조지, 그걸 내가 알 수 있어야지. 난 또... 내가 농업학교에 가지 않는 진짜 이유를 말해줄게. 네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도 너를 아주 많이 좋아하고 대학교도 중요하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니? 학교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중요한 일이고 말고. 에밀리, 왜? 내가 차츰 나아져서 아주 사람이 달라진다면은 나를 말이야. 그래. 그렇다니까. 저부터 늘 그랬지. 지금 한 얘긴 아주 중대한 얘기야. 응, 그래. 잠깐만 기다려. 내가 집까지 바래다 줄게. 조지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돈을 찾는 동안 차츰 놀래는 기색이다. 무대 감독이 오른쪽에서 들어온다. 조지는 몹시 당황해하면서 솔직하게 말한다. 아저씨, 집에 가서 돈을 가져와야겠어요. 뭐라고? 아니 그럼 너 아니 저 그럴 일이 있었어요. 여기 금시기가 있으니까 잠깐만 맡아주세요. 괜찮다. 시계 넣어둬라. 네 말을 믿지. 5분 후에 돌아올게요. 10년 안에만 오면 돼. 10년에 하루만 넘어도 안 된다. 에밀리, 이제 좀 진정이 됐니? 네, 고맙습니다. 그만 가자. 그들은 묵묵히 무대를 건너 사라진다. 무대 감독은 그들이 나가는 것을 보다가 객석을 향한다. 자, 그럼 우리 조지와 에밀리의 결혼식을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결혼식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식에 대해선 할 말이 많죠. 이 결혼식에선 제가 목사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몇 마디 더 말씀드릴 권한이 있죠. 조금 전 깁스 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둘이서 살기 마련이죠. 이 장면의 정말 주인공은 아직 무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은 그게 누군지 짐작하시겠죠? 저 구라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결혼이란 이 세상에 나오는 어린애마다 완전한 인간을 만들려는 자연의 실험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증인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선조들 말입니다. 수백만이죠. 그분들도 거의 둘씩 짝을 지어서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네, 수백만입니다. 자, 이것이 제 설교의 전부입니다. 어쨌든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테니까요. 왜 이렇게 구름이 쏟아지는지 알 수 없군요. 올 일이 있어야 말이죠. 오늘 아침 기어코 터지고 말았습니다. 에밀리도 아침을 먹고 있었죠.
제 집에서 10여 년간의 세월을 먹다가 앞으로는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먹게 되는 게 그렇게 서러웠던 모양이에요. 에밀리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군요. 더는 못 먹겠어요 라고. 그러곤 식탁 위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울지 않습니까요? 글쎄. 정말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딸을 이렇게 시집 보낸다는 건 너무 잔인해요. 엄마, 난 나이 먹기 싫어요. 왜 사람들이 다 저를 재촉하죠? 아니 얘야, 네가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니? 아니 어머니, 저는요. 글쎄 왜 이러니? 넌 이제 어린애도 아니야. 어머니, 꼭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아니 다른 거 다 싫고요. 아니 그저 난 조지, 너 그만해. 누가 들을라? 어찌 이 모양이냐? 에밀린 어디 있어요? 정말 놀랬다.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할 테니까. 잠깐 한숨이나 돌려야겠다. 아니 저 어머니, 목요일 저녁에 시간을 따로 빼놓으세요. 아니, 제가 에밀리하고 같이 저녁 먹으러 갈게요. 아니 그렇게 하겠다니까요. 아니, 울긴 왜 우세요? 어서 곧 시작을 준비하도록 해야죠. 이렇게 외로운 건 이번이 처음이야. 조지 너 좀 저런 표정을 립살 맞아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아빠, 아버지, 에밀리, 왜 그러냐? 무슨 일이야? 아버지, 나 시집 안 갈 테야. 괜찮아. 너 겁낼 거 없어요. 잠깐 동안 이대로 있고 싶어요. 다른 데로 가. 안 된다, 안 돼. 에밀리, 진정하고 잘 생각해보거라. 아버지 잊어버리셨나봐? 늘 뭐라 그러셨어요? 방금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난 아버지 거라고 하시고서 어디가 아버지가 갈 수 있어요? 아유, 괜찮아, 괜찮아. 너 지금 걱정돼서 그렇지. 잠깐만 기다려보거라. 조지, 일로 오거라. 네 신랑 같은 청년은 좀채 보기가 힘들지. 예, 그 사람이 됐거든. 하지만 아빠, 조지, 내 딸을 데려가게. 잘 위해줘야 해. 아니 그럼요. 그렇게 하겠어요. 에밀리, 내 힘껏 하겠어. 아 에밀리를 사랑해. 에밀리가 꼭 있어야겠어. 날 사랑한다면 날 좀 도와줘. 내 소원은 누가 날 사랑해줬으면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사랑할게 에밀리. 아니 내가 사랑하겠다니까. 영원히 사랑해줘야 돼. 알았지? 영원히, 영원히. 자. 아이, 모두 기다리고 있어. 빨리. 아이, 괜찮다니까. 신랑 조지군에게 묻겠습니다. 그댄 신부 에밀리를 아내로 섬기고 정말 짭짤한 혼인식이구려. 이렇게 훌륭한 혼인식은 처음이야. 이런 조촐한 혼인식을 보면 정말 마음이 기뻐요. 제법 색시티가 나지 않아요? 네. 신부 에밀리 양에게 묻겠습니다. 그댄 신랑 조지군을 남편으로 섬기고 이렇게 조촐한 혼인식을 본 것 같지 않다니까요. 근데 늘 눈물이 나오거든요. 왜 그런지 늘 눈물이 터진다니까요.
지금까지 200상 이상이나 주례를 섰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청춘 남녀가 장가를 들고 시집을 가고 그리고 손자들이 생기고 첫 번째 류마티즘, 유선암도 근심 걱정 없이 살다 죽는 건 가뭄의 콩락이죠. 자, 멘데스존의 결혼행진곡을 해주세요. 신랑 신부가 귀엽기도 하지. 이렇게 훌륭한 혼인식은 처음이야. 아기자기하게 잘 살 거예요.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행복, 그게 첫째거든. 제일 중요한 건 행복하게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것으로 2막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9회가 흘러갔습니다. 1913년 여름입니다. 그로버즈 코너즈도 조금씩 변해갔죠. 흔하던 말은 훨씬 적어졌고 농부들은 포드차로 읍내로 들어오곤 합니다. 저녁이 되면 집집마다 대문을 채우게 됐죠. 아직 읍내에 도둑이 들진 않았습니다만 도둑 얘기야 늘 듣는 거니까요. 여긴 그로버즈 코너즈의 확실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올려다보면 끝없는 하늘과 수없는 구름 조각, 이따금 햇볕이 내려쪼이고 달빛이 교교하고 별이 반짝이고 화창한 오후 이곳에 올라와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산마루는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월계수와 라일락이 한창이고요. 이곳은 우리 읍내의 공동묘지입니다. 저기엔 오래된 비석이 있습니다. 자주 독립을 위해서 먼 길을 온 굳은 의지의 사람들이죠. 여름철이 되면 이 묘지를 거니는 사람들이 옛날 비석에 새긴 재밌는 비문을 보고 웃는답니다. 그게 뭐 그리 나쁠 것도 없죠. 자, 여긴 또 새로 생긴 묘지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깁스 부인. 그리고 가만히 있자. 이건 조합교회 오르가니스트 스팀슨 씨군요. 그리고 솜즈 부인. 결혼식에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다들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수많은 슬픔이 이 언덕 위에 고이 깃들고 있습니다. 슬픔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친척들을 데리고 이 언덕까지 올라오곤 했죠. 그 전경을
상상할 수 있겠군요. 그리곤 날이 가고 해가 쪼이고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잠자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우리도 생명의 고동이 끊어지면 이곳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죽은 사람이란 언제까지나 살아있는 우리에게 관심을 느끼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차츰차츰 그들은 지구에서 손을 떼고 그들의 야망이나 그들의 쾌락이나 이 모든 것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구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죠. 그리고 그들의 육체가 다 썩어버리는 동안 이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그로우버즈 코너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선 차츰차츰 무관심해지는 거죠.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언가 찾아올 것만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소중하고 훌륭한 무엇을요.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의사 조 스터더드가 저기서 단 만든 무덤을 감독하고 있군요. 그리고 그로우버즈 코너즈의 소년 하나가 여기 옵니다. 그는 읍내를 떠나서 서부로 갔었죠. 안녕하세요, 스터더드 아저씨. 응, 가만히 있자. 누구야? 샘 크래그예요. 아니, 이게 누구야? 장례식 때 그래 돌아온 걸 몰랐군. 이 고장을 떠난 지가 더 오래됐지? 12년이 넘었죠. 지금 버팔로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부했을 때 사촌 형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고향에 한번 와보고 싶었죠. 신수가 좋아 보이시는군요. 밥술이나 먹으니까. 자네나 내나 이 꼭대기 올라오는 건 슬픈 일이야. 네, 사실이야. 늘 얘기지만 젊은 사람 장례 치르는 건 정말 싫거든. 모두들 금방 올 걸세. 난 여기 일찍 올라왔지. 메가티 영감님? 전에 그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국민학교 나오고 말이에요. 늘 유통으로 고생하시더니. 그래. 여기 묻힌 지 여러 해 됐지. 이모님 돌아가신 걸 잊어버리고 있었네. 깁스 부인. 깁스 부인도 2, 3년 전에 돌아가셨지. 이맘때일 거야. 그런데 오늘 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저건 내 이질이라오. 샘 크레이그 말이야. 난 산 사람들이 옆에 오면 도무지 편안치 않았어요. 잠자코 있어요. 그 비문은 본인들이 죽기 전에 쓴 건가요? 아니,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 대개 유가족들이 식기를 골라서 새기지. 사이먼은 교회 오르가니스트였죠? 모두들 주정뱅이라고 했었죠.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나. 말썽도 많더니만. 자살했다네. 그래요? 꼭대기층에서 목을 맸어. 모두들 시시했지만 어디 비밀이 있나. 비석에 긁기도 자기가 골라둔 거야. 보게 그려. 그건 뭐 시락할 수도 없지만 말이야. 이건 악보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 당시 보스턴 신문마다 대서 듣기로 했다네. 근데 무슨 병으로 죽었습니까? 누가? 제 이종영수 말이에요. 아니 몰랐나? 어린애 낳을 때 잘못했다네. 둘째 아이였지. 4살쯤 된 첫 아들이 있어. 모두들 오는군. 저건 누구요? 며느리 에밀리 웹이라오. 원처럼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길이 여간 질지 않았을 텐데
무슨 병으로 죽었어? 계산하다 그렇게 됐다오. 산? 어린애 낳는 것도 잊어버렸군. 참 전생에 얼마나 좋았어. 좋았다고요? 이거 봐요, 사이먼. 가만히 있어요. 에밀리 시집 가던 때가 생각나는군요. 얼마나 초라한 혼인식이었어. 졸업식 땐 답사를 잘도 있더니 고등학교 나온 애들 중에 그렇게 머리 좋은 애도 쉽지 않았어요. 월키즈 교장이 그 얘기하는 걸 여러 번 들었거든요. 내가 죽기 직전에 새살림하는 농장에 찾아갔었지. 잘도 바꿔놓았습니다. 같은 시골이었어. 그래, 아담한 농장이었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난 늘 저 찬송가를 좋아했지. 저 사람들이 찬송가를 불렀으면 했는데 잘 됐어. 안녕하세요. 에밀리로구나. 어서 와요.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아가, 어머님, 비가 오는군요. 그래. 금방들 갈 거다. 잠깐 쉬어라. 그 이후 벌써 수천 년이나 된 것 같아요. 저건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였죠. 스팅슨 씨,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군요. 어머니, 조지하고 둘이서 농장을 잘 가꿔놨어요. 어머니께서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같이 물 마시는 곳도 분수식으로 만들었어요. 시멘트로 된 건데 아주 길어요.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돈으로 샀죠. 내가 줬던가? 잊어버리셨어요? 저희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셨잖아요. 350달러도 더 됐어요. 그래. 제가 없으면 아범도 손이 모자랄 거예요. 참 아담한 농장이죠. 산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아요? 그래. 잘 모르지. 그 사람들은 조그만 상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벌써 1000년 전에 그 사람들을 안 것만 같아요. 어머님, 저희 포대차가 한 대 있어요. 사고도 안 났죠? 하지만 전 운전을 못해요. 어머님, 언제나 이 기분이 사라질까요? 저도 산 사람 중에 하나라는 그런 기분 말이에요. 오래 걸릴까요? 꼭 참고 기다려라. 네. 저기 좀 보세요. 다 끝났군요. 모두들 가는데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꽃을 가지고 오셨어요. 부자분이 꼭 닮으셨죠? 어머님, 살았을 땐 전혀 몰랐어요. 얼마나 괴롭고 또 얼마나 암담한 데서 살고들 있는지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아버님을 보세요. 아버님은 참 좋은 분이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은 괴로운 일 뿐이죠. 아까보다 좀 시원해졌군 그래. 비가 오더니 더위가 좀 가셨어. 북동풍이 불어도 시원하기야 매일반이지. 비가 오던지 한사날 바람이나 불면 돼. 하지만 어머님, 돌아갈 수 있지 않아요? 돌아갈 수 있어요. 저 세상으로 말해요. 전 알 수 있어요. 그런 기분이 나는걸요. 지금 막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농장 말이에요.
잠깐 동안 거기 가봤어요. 어린 걸 제 무릎 위에 올려놨죠. 정말이에요. 그야 돌아갈 수 있지. 돌아가서 좋은 시절을 다시 살 수 있을 거예요. 안 될 게 어딨어요? 아가 내 말을 들어. 그러지 말아라. 하지만 될 수 있지 않아요? 돌아가서 다시. 그야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금방 이곳으로 되돌아오거든요. 아가 아예 그러지 마라. 에밀리 아서 생각과는 다른 거야. 하지만 단 하루 슬픈 날을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행복하던 하루를 생각하겠어요. 조지를 사랑한 걸 처음으로 알던 그날을 말이에요. 그게 괴로울까요? 당신은 자신이 그 생활 속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시하고 있노라면 당신은 저 아래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미래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뒤엔 어떻게 되리라는 건 잘 아시겠죠? 하지만 그게 괴로울까요? 왜요? 괴롭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여기 오래 있게 되면 자연히 알게 돼. 하지만 어머님, 전생의 그 생활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라곤 그 생활밖에 더 있어요. 이거 봐 에밀리. 그건 약지 못한 생각이야. 아무렴. 하지만 기억도 제가 알아야 될 일이죠. 어쨌든 행복했던 날 하루를 택하겠어요. 안 된다니까. 정이 그렇다면 아무렇지도 않은 날을 골라라. 네 일생 동안에 제일 보잘것없던 날을 잡아. 그것으로도 충분해. 그렇다면 결혼 이후나 아기를 낳은 이유는 안 되겠지? 생일쯤 택하는 건 괜찮겠죠? 12번째 생일을 고르겠어요. 좋아요. 1899년 2월 11일 화요일. 시간을 특별히 정하겠습니까? 아니요, 온 하루가 필요해요. 그럼 새벽부터 시작합시다. 여러 날 전부터 눈이 내리고 있었던 걸 아시겠죠? 그러나 생일 전날 밤 눈은 그쳤어요. 그래서 모두들 길에 눈을 치우기 시작했죠. 자, 해가 뜹니다. 어머, 신장로가 저기 있군요. 어머, 이건 뭐가냐, 그 옛날 그대로예요. 저기 마차 세놓는 집도 있네요. 그러니까 1899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입니다. 어머나, 어렸을 때보다는 내 그대로군요. 이건 우리 집 울타리예요. 다 잊어버렸군요. 아내들 계세요? 그럼요. 어머니께서 조금 있으면 아침 지으러 내려오실 겁니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 엿새 전에 어딜 가셨다가 새벽차로 돌아오셨어요. 강연하러 모교에 가셨었죠. 뉴욕주 서부에 있는 클린트시로요. 아저씨! 어머, 저기 사부 유섬이 있네요. 승경도 있고요. 우리 잘 잤나? 일찍 일어나셨군요. 사람 하나 겨우 살렸네. 저 아름마을에서 얼어 죽게 된 친구가 있었어. 술이 고래가 돼가지고 눈더미 위에 누워있던 거. 내가 흔들어 깨니까 이불 속에 있는 줄 아는 모양이야. 순경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휴. 하우이 아저씨도요. 좀 크로일 아냐? 얘들아, 월리, 에밀리, 일어날 시간이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 어쩜 저렇게 젊어 보이실까? 저렇게 젊으신 줄은 몰랐어요. 어서 와요, 하우이. 너무 춥죠? 예. 우리 집 광속은 영하 10도가 넘는답니다. 아이고, 저런 단단히 둘러요. 엄마, 파란 리본이 없어졌어. 눈만 크게 뜨고 보면 돼. 엄마가 알아차리고 내놓았다. 저기 화장대 위에 있지 않니? 네,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이러시군요. 사실
뉴욕주에 있는 모교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아이 뭐 별일 없죠? 난 또 폴란드 친구 때문에 일찍 일어났죠. 얼어서 다 죽게 됐었답니다. 아이고 그 신문에 내야 되겠네요. 에이 뭐 그런 걸 뭘. 아버지, 아 여보 나왔어. 잘 하셨어? 아유 그만하면 괜찮았을 거예요. 내 몇 가지 얘기해주고 왔지. 그래 별일 없었어? 예, 뭐 별다른 일이라고는 없었어요. 그래도 여간 추워야죠. 하윈 썸이 자기 직강 속이 영하 10도가 넘는다는 거예요. 아유 그 해밀턴 대학은 더 추웠어. 그 학생들 귀가 다 떨어질 지경이었다니까. 아유 그 신문엔 잘못된 거 없었고? 뭐 별로 눈에 띄는 건 없던데요. 커피 드시려면 드세요. 금방 되니까. 여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우? 에밀리 생일이에요. 선물 사오셨어? 아이 그럼 당연히 사왔지. 얘 아가 우리 생일 아가씨야. 여보, 내버려둬요. 아침 먹을 때 만나면 되잖아. 걘 원래 느림뱅인걸. 빨리들 해라. 7시다. 이제 2번은 안 부를 테다. 벅차는 마음을 억제할 길이 없군요. 어쩜 두 분은 저렇게 젊고 아름다우실까요? 뭐 때문에 늙어야만 됐을까요? 엄마, 제가 왔어요. 나도 컸죠? 난 엄마 아빠가 좋아. 뭐시고 다 좋아요. 너무 마음이 쓰여서 못 보겠어요. 들어가봐도 괜찮을까요? 엄마, 잘 잤어? 자, 우리 딸. 부엌 식탁에 가봐. 근사한 선물이 있다. 엄마, 이런 건 못하러 했어. 전 도저히. 거기 파란 종이를 싼 건 캐리 아주머니가 보낸 거고, 우편엽서 앨범은 누가 가져왔는지 짐작 하겠지? 우유를 들여놓자니까 문간 층계에 있더라. 조지가 추운데 아침 일찍 온 모양이다. 그 앤 참 됐어. 조지,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군. 그 베이컨 천천히 잘 씹어 먹어라. 베이컨을 먹으면 추위를 덜 타지. 엄마, 잠깐 저 좀 보세요. 그 전처럼 말이에요. 벌써 14년이 흘러갔어요. 전 죽었어요. 엄마는 할머니가 되셨고요. 전 조지 깁스한테 시집갔죠. 멀리도 죽었어요. 북부 코노웨이로 캠핑 갔다가 맹장이 터졌죠. 모두들 얼마나 놀랐어요. 하지만 지금 잠깐 동안 한 자리에 모였잖아요. 엄마, 잠깐 동안 행복한 거예요. 서로 쳐다보기라도 해요. 그 노랑 종이 안에 있는 건 꼭대기 방에서 나온 건데 네 할머니가 쓰시던 물건이다. 너도 이젠 다 컸으니까 맞을 거야. 네가 좋아할 줄 알고 내려놨다. 이거 엄마가 주시는 거죠? 정말 좋아요. 얼마나 갖고 싶었다고요. 참 좋아요. 네가 좋아할 줄 알았다. 왼통 가게마다 뒤졌지. 로라 아주머니가 콩코드에서 사지 못했기 때문에 보스턴까지 가서 사왔어. 아이고, 원리 선물도 있다. 공작 시간을 만들었다는데 얼마나 자랑을 한다고. 너도 보면 좋아서 소리칠걸. 아버지께서도 선물을 사오셨어. 뭔지 나도 모르겠다. 오신다. 예, 우리 이쁜이 어디 있니? 생일 이쁜이 어디 있을까? 그만요.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군요.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걸요. 서로 쳐다볼 시간도 없어요. 난 몰랐어요. 모든 것이 자꾸 지나가는데 우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날 데려다 주세요. 산마루터 무덤으로요.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안녕.
썩새야. 안녕, 우리 음내도. 안녕히 계세요, 엄마, 아빠. 째깍거리는 시계도 잘 있어. 엄마가 키워놓은 해바라기도, 맛있는 음식과 커피도, 새로 다려놓은 옷과 뜨거운 물이 나오는 목욕탕도, 잠을 자는 것과 눈을 뜨는 것도. 야, 세상은 이처럼 아름답고 훌륭해서 아무도 그 진가를 모르는 것인가?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산다는 게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1분 1초를 말해요. 그렇지 못하죠. 성인들이나 시인들은 혹시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이제 그만 돌아가겠어요. 산마루턱 제 무덤으로요. 재미 있었니? 웬걸요. 괜히 갔다 왔어요. 사람들 사는 게 다 그렇군요. 예, 비 가겠다. 별이 나오지 않니? 저 스팀슨 씨 괜히 갔다 왔어요. 그렇다니까? 이제서야 알았군. 산다는 게 바로 그런 거라니까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구름장이나 타고 떠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감정을 짓밟으면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수밖에. 흡사히 100만 년이나 살듯이 허송세월하고 늘 자기 중심의 청년의 밥이 되는. 이제야 아셨죠? 이게 바로 당신이 돌아가 보고 싶어 했던 행복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무지와 무분별과. 사이먼 스팀슨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요. 잘 아시면서 그러우? 아가, 저 별 좀 보렴. 이름이 뭐더라? 내 아들 조엘이란 놈은 선원이었는데 별 이름이야 다 알고 있었지.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별 이름을 주워대곤 했어. 별이란 사귈만 해. 그렇고 말고요. 속세 인간이 또 하나 오는군. 이상한데? 어느 때라고 여길 와? 어머님, 아범이 오는군요. 좀 쉬어라. 조지예요. 우리 아들 조엘이란 놈이 말씀이야. 별에 대해선 맹하거든. 늘 하는 말이 저 조그만 빛이 지구까지 오려면 수백만 년 걸린다는 거야.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얘기지만 그의 말이라니까. 수백만 년 말이야. 맙소사, 저게 무슨 짓이란. 집에 있지 않고. 어머님, 오냐 아가. 모두들 남의 마음을 몰라주는군요. 그래, 그렇단다. 그로버즈 코너즈에선 모두들 꿈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몇몇 집엔 아직도 불이 켜져 있군요. 아랫마을 정거장에서도 꼬마 호킨즈가 올버닝 열차가 통과하는 걸 대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는 개고 말았군요. 별이 총총합니다. 먼 옛날부터 저 별들은 저 하늘을 이리저리 오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아직도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별엔 생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냥 백압덩어리거나 불덩어리거나.
그러나 이 지구만은 쉬지 않고 일하고 또 일하고 뭘 해보자는 거죠. 하지만 과로하기 때문에 16시간마다 사람은 누워서 쉬게 마련이고요. 그로버즈 코너즈도 11시간 됐습니다. 여러분도 편히 쉬십시오.